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멘틱 이미지 인 페인팅 with deep generative 모델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논문을 리뷰하 어 논문을 리뷰하기 전에 인페인팅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페인팅은 비주얼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상에서 소실된 영역을 채우는 작업입니다. 주로 영상에서 훼손되지 않는 영역의 정보를 이용해서 영상의 특징을 추출하고 그러한 특징을 토대로 영상을 복원합니다. 복원된 영상이 이질감이 없도록 최대한 자연스러운 영상을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진은 엔비디아에서 만든 인페인팅 프로그램인데요. 영상을 손상시키고 복원하는 작업이 눈에 잘 들어와서 올려봤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 다른 팀에서 프로젝트로 딥러닝을 활용한 인페인팅을 주작업으로 진행한 적이 있어서 인페인팅을 토대로 한 프로젝트가 궁금하신 신규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지난 프로젝트를 간단히 리뷰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페인팅의 기존 방법 중에서는 손상된 부분의 주변에서 비슷한 텍스처를 자연스럽게 이어질 만한 부분을 이렇게 추출을 해내서 작은 영역들을 알아내서 인페인팅을 하거나 주변에서 적당한 패치들을 잘라 붙여서 이 손상된 영역들이 다른 부분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시로 이거는 텍스처를 추출한 토탈 베리에이션 인 페인팅 방법을 가져왔는데 텍스처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면 손상된 부분도 잘 복원이 되지만 이렇게 경계가 명확할 경우에는 텍스처가 인페인팅 역할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방법들은 입력 이미지에서만 정보를 추출한다고 해서 싱글 이미지 인페인팅 메소드라고 하는데 입력 이미지에 손상된 부분과 비슷한 픽셀이 있다던가 아니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다던가 이런 정보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손상된 부분이 되게 크거나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단일 방법을 사용하기엔 아직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논문에서는 어떤 이미지가 소실되었는가를 찾아내는 대신에 임의론적 시멘틱 인페인팅이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시멘틱 인페인팅은 우선 이미지에서 소실된 부분을 아예 한 영역으로 묶어서 그 영역 자체에 대한 예측을 수행합니다. 이 방법은 손상된 부분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에 실제 이미지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위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패치를 손상된 부분에 이렇게 합쳐보는 것을 제안한 데에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시멘틱 인페인팅이 처음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인터넷 검색을 기반으로 해서 손상된 부분을 잘 해결해 보고자 했지만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의 이미지들하고 손상된 이미지가 많이 다르게 생겼을 경우에는 이것도 좋은 결과를 나오게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간을 활용한 인페인팅을 소개하기 위해서 또 오신 분 중에 간을 잘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인페인팅을 이해하기 위한 간 개념을 간단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간은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한 이미지를 새로 생성하는 신경망입니다. 주로 위조 집회범과 경찰의 관계로 예시를 많이 들고 있는데 가짜를 생성하는 가짜 이미지 생성기를 위조 집회범, 이 이미지를 가짜라고 판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경찰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위조 집회범이 집회를 만들면 경찰이 이거는 가짜다 라고 판별을 내리는데요. 점점 위조 집회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면 경찰이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찰과 위조 집회범이 서로 집회를 만들고 판별하는 과정이 계속 발전하다가 너무 완벽한 위조 집회를 만들면 이 집회의 진짜 가짜 여부를 경찰은 50% 확률로 찍게 됩니다. 이게 간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원리인데요. 이거는 간의 대략적인 구조인데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별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점선을 기존 학습 데이터, 분포, 여기 있는 점선을 기존 학습 데이터고 이 분포선이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데이터 분포도입니다.
G는 이미지의 특징 중 하나를 랜덤으로 이 제너레이터에 입력해서 제너레이터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너레이터가 학습할수록 학습 데이터 분포도와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미지를 판별하는 확률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절반인 2분의 1을 일정하게 반환하고 있습니다. 분포도의 위쪽에는 실제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가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노이즈를 섞어가면서 여러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미지를 최대한 가짜로 표현을 해야 돼서 손실함수를 최대화하려고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미지를 진짜로 인식하도록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더 자세한 부분은 그 AI 소사이어티 유튜브 영상에 간 영상이 정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시멘틱 이미지 인페인팅의 문제점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이미지가 손상된 이미지 영역을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을 훈련한 이후에 이미지와 가장 비슷한 이미지의 인코딩 벡터 G를 찾아내고 이 인코딩 D를 다시 사용해서 이미지를 재구성할 것입니다. 앞에서 발표로 역전파를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서는 역전파가 입력 이미지와 가까운 이미지의 인코딩 벡터 G를 찾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제너레이터가 이미지를 생성하면 그 이미지가 손상된 이미지와 유사한가,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미지를 통해서 인페인팅한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라고 표현하는가 등의 오차율 역전파를 통해서 G의 가중치를 갱신하면서 최적화시키게 됩니다. 해당 인페인팅 과정에서 역전파가 G를 찾아내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함수를 새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이미지를 얻기 위한 가중치는 콘텍스트 로스와 프라이어 로스를 통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손상된 이미지를 Y로 이 Y와 똑같은 사이즈의 바이너리 마스크를 M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복원된 Y 사진을 진짜라고 판별하도록 계속 Y를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기존 간이 학습한 데이터 분포도나 생성기가 생성하는 이미지 분포도 모두 이 새로 입력으로 들어오는 Y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손상 이미지에 사용할 G벡터가 있는 잠재 공간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낮은 퀄리티의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 Y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상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미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멀쩡한 부분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텍스트 로스는 손상되지 않은 이미지의 정보를 캡처하기 위한 로스입니다. 생성된 이미지가 손상 이미지와 가려진 부분인 M에 유사하도록 로스를 구합니다. 기존 L2 로스는 손상된 부분의 위치나 아니면 그냥 배경 위치나 상관없이 동일한 가중치를 보여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 손상된 영역의 마스크를 그렇지 않은 부분과 차별점을 주기가 힘듭니다. 논문에서는 손상된 부분과 먼 곳은 인페인팅 할 때 적은 영향만 주고 이 손상된 부분에만 집중해서 인페인팅을 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세웠습니다. 손상된 부분의 영역은 M이 0이라고 판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M이 1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윈도우가 영역을 체크하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부분을 체크할 영역의 크기를 7픽셀로 두었습니다. 윈도우가 손상된 영역에 I 포함될 때와 I의 바깥에 있을 때는 0을 반환하는데 이렇게 손상된 부분과 주변 영역에 걸칠 경우 가중치를 주게 됩니다.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이미지 중에서 손상된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 벡터인 G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의 차에 여기서 이 로스는 이미지의 차에 이 가중치를 계산한 에런 로스의 식을 구했습니다. 이 기호는 아다마르 곱셈 연산인데 아다마르 곱셈은 기존의 행렬 곱셈이 n by n
이 n by p 결과로 결과가 n by p가 나왔다면 이거는 n by n 행렬과 n by n 행렬을 그대로 곱하는 곱셈식이라고 합니다. 프라이어 로스는 그 인코딩 벡터인 G를 통해서 복원된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라고 판정하지 않을 경우 G를 부여해주게 됩니다. 기존 간의 원리와 유사하므로 여기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진은 프라이어 로스를 사용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한 사진인데 프라이어 로스를 썼을 때 훨씬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확인하면 제너레이터가 손상 이미지와 얼마나 유사하게 이미지를 생성했는가,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이미지를 토대로 인페인팅을 했을 때 이거를 진짜 이미지라고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로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 아, 이거는 그 인페인팅 과정을 거쳤을 때 이 모습은 유사하게 됐으나 인페인팅한 과정과 이 Y의 이미지가 그 픽셀의 색상이 뜨는 경우가 많아서 Y의 색상과 이 인페인팅한 결과가 일치하도록 쉬프트하는 영상 처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미지 픽셀 전부는 그대로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특정 이미지의 기울기는 유지를 해줍니다. 이 이미지는 인코딩 벡터인 G가 최적화되는 과정인데 이 분포도에서 손상된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처음에는 아예 다른 이미지를 G가 반환을 하고 있지만 점점 최적화를 통해서 손상 이미지와 비슷한 인코딩 벡터인 G를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모델 사진을 못 올렸는데 모델을 정말 대강 설명을 드리면 논문에서는 어떤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도 이게 적용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실험 과정에서는 DC간을 사용했고 100차원 랜덤 벡터에서 이미지가 생성되도록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미지의 밸런스를 위해서 람다를 추가를 해줬는데 이 람다는 0.0003을 주고 습 데이터에 데이터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데이터 아규먼트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원본 이미지의 한 80% 정도가 손상된 사진을 입력으로 넣었는데요. 그래도 꽤 자연스러운 사진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아까 전에 그 아르마 뭐 그쪽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 말씀하시 이거 이 아다마르 네, 어디요? 네네. 저쪽이 잘 안 들렸어가지고. 아, 아다마르 곱셈이 원래 행렬의 곱셈 계산에서는 막 n by n 곱하기 n by p를 이렇게 곱셈을 해서 n by p가 결과로 나오는데 아다마르 곱셈은 n by n 곱하기 n by n이 연산으로 돼서 이 픽셀의 행렬 정도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